치과에서 견적이라는 게 불가능한 이유.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. 그래서 이게 제대로 수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. 치과에 가면 그 견적이라는 걸 흔히들 뽑죠.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, 아니, 치과에 가서 병원이라는 데를 가서 자기가 뭐가 불편한지, 그리고 어떤 게 문제인지를 제대로 진단을 해서 그거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진료인데, 그런 당연한 게 그 뒤로 밀리고, 비용이 얼마냐, 얼마면 돼, 뭐 이런 견적이라는 게 앞서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. 그래서 견적을 뽑아봐서 비용이 많이 나오면 과잉 진료가 아닌가 하고, 비용이 적게 나오면 여기는 양심적인가?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이게 과잉 진료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죠. 저는 그 치과 의사를 하면서 과잉 진료란 단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쓰이게 될 줄은 몰랐어요. 과잉 진료.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. 그 어떤 단어에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거든요. 근데 과잉 진료, 진료 앞에 과잉이란 단어가 붙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. 이거는 그 정말 엄청난 불신풍조 또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. 물론 진료의 적극성 면에서 뭐 적정한 진료, 적정 진료, 뭐 좀 오버하는 과잉 진료, 그리고 치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로 미루는 뭐 과소 진료, 뭐 이런 단어가 쓰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, 사실 그 치과에서는 어떤 견적을 뽑아서 이게 뭐 과잉이다, 과소다, 적정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. 말이 안 됩니다. 왜 그러냐 하면, 예를 들어 이런 충치가 있을 때 치아에 이제 까만 점이 있죠. 그러면 뭐 이건 치료할 필요 없다, 아니면 뭐 간단하게 치료되겠네, 아니면 뭐 큰일 났다, 뭐 이런 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치과 의사조차도 이 치아를 직접 삭제해서 들어가 보기 전에는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없어요. 예상을 할 수 없어요. 이걸 만약에 예상을 한다면, 글쎄요,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. 예상 못 합니다. 왜 그러냐 하면, 직접 들어가 보면, 이런 식으로,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깊을 줄은, 이렇게 깊으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거든요. 더더군다나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 문제가 있죠. 그거를 그 전에 사진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미리 예상하는 건 불가능해요. 그래서 이런 충치를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막을 깔았죠. 근데 이 충치를 제거하기 전에 뭐 무슨 재료로 얼마의 돈을 들여서 치료를 끝낸다라고 그러니까 확정을 하고 환자와 치과 의사가 서로 악수하고 계약하면 안 되죠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리 결정을 해버리면, 그러면 충치가 있는데도 다 제거하지 말고 끝내야 되나? 충치가 다 제거됐음에도 더 제거해야 되나? 그러면 안 되죠.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순리대로 이루어져야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충치를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상의를 해야 돼요.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치아에 문제가 있을 때 치과 의사가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. 그래서 충치를 제거하면서
이렇게 삭제에 들어가서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, 그러기에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다급한 거죠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, 얼마가 되는데, 그런 식으로 다그치기 시작하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정말 유능한 치과 의사는 그 자기가 할 줄 아는 것과 할 수 없는 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죠.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식인은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잘 하죠. 그게 제대로 된 지식인이죠. 치과 의사도 마찬가지예요.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를 잘 구분해서 환자한테 이제 설명을 해야죠. 근데 요즘 제가 그 역사 쪽으로 이제 유튜브를 재밌게 보는데, 그러다가 며칠 전에 이제 치과 쪽 유튜브를 뭐가 있나 하고 잠깐 검색을 했다가 깜짝 놀랐어요. 이게 정말 엄청난 선동적인 분위기라고 할까요? 이 선동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. 그 나치 독일의 게벨스가 선동은 쉽지만 그거를 반박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,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. 근데 이 선동에 휩쓸리게 되면 결국 그 손해 보는 건 선동 당하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그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되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, 이게 그 어떤 분노의 대상을 지정하고 막 이렇게 그걸 막 선동하는 그런 데 휩쓸리다 보면 그런 기회를 놓쳐요. 그래서 그 좀 후회가 남기가 쉽죠. 그래서 그러면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느냐, 어떤 치과 의사를 믿어야 되느냐,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먼저 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근데 어떤 행동을 보느냐, 정말로 양심적인 치과 의사라면 그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어떤 남을 분노의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,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는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죠. 자기를. 그래서 그 사실은 자기 진료에 그 집중하기도 시간이 모자라죠. 그래서 남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. 그리고 남에 대해서 정말로 얘기를 해야 된다면 그 참 절제를 하면서 하겠죠. 그게 그 일 삼아서 이게 매일매일 남을 비판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. 네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